낮춰서 반응을 지금 빠르게 시킨 건데 정촉매가 뭐길래 이처럼 에너지를 낮출 수 있냐.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 사례로 이를 보자. 자, 반응물이 수소와 질소 분자가 촉매의 표면에 흡착, 붙는다는 소리입니다. 붙게 되면 각각 원자 상태로 분해되고, 그러니까 수소 분자, 질소 분자였다가 수소 원자, 질소 원자로 더 작아진다는 소리겠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작아진다는 소리고, 이렇게 흡착한 수소와 질소는 촉매의 표면에서 여러 단계의 밑줄, 여러 단계의 반응을 거쳐 암모니아로 전환되면, 잘 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초에 우리가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라 앞에 이미 그래프에 제시가 됐다고. 촉매에 의해 가지고 암모니아로 합성하는 과정이. 그리고 여러 단계라 그랬어요. 여러 단계라 그랬고, 아까 지금 서두에 경로, 뭔 소리냐면, 자, 살펴봐야 될 거 뭐라고요? 경로를 봐야 된다라고 말했다고요. 경로 관련된 내용이 여기 나오고 한동안 쭉 없다가 여기서 나온 거야. 나왔어. 그러면 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마시고요. 여러 단계의 반응이라 그랬고 경로를 봐야 된다고 말했으니까, 자, 얘가 촉매 안 쓴 거고 촉매 쓴 거지. 촉매 쓰면은 여러 경로가 있다라고 말을 한 거죠. 잘 보시면 촉매가 없을 때 초기에는 그냥 반응을 시키면 얘가 올라갔다가 증가했다가 그냥 내려갑니다. 단순하죠? 그쵸? 반면에 촉매를 쓰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자, 올라가는 거 하나, 내려가는 거 하나. 이미 여기서 경로가 얘보다 더 복잡해. 똑같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요게 여러 단계겠구나 라고 요거 읽으면서 갔다 오신 다음에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파악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단계가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상에 나와 있는 가랑 나랑 다 지점이다. 다 지점이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체크해라. 가, 나, 다. 그래서 요거를 거쳐서 암모니아로 전환되며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는 촉매의 표면에서 떨어져 기체 생성물이 된다. 그쵸? 그니까 암모니아가, 얘들아, 화장실 가면은 나는 그 꼬릿꼬릿한 냄새, 그게 암모니아란 말이야. 기체예요, 기체. 알겠어요? 그래서 이 과정 중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은, 다시 위에 나왔던 분자가 여기에 붙어서 원자로 분리되는 반응은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고 그 결과 반응 속도가 느리다. 방금 읽은 시점이 그러니까 어딘 거죠? 여긴 거죠. 요 시점인 거죠. 요 시점. 가장 높은 시점. 그래서 자, 다시. 결국 이 반응 속도에 따라, 뭐의 반응 속도? 질소 원자, 분자의 반응 속도에 따라 전체 반응 속도가 결정된다. 아하! 이처럼 화학 반응에서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를 속도 결정 단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단계가 뭐였던 겁니까? 요 단계가 속도 결정 단계였던 거라고. B랑 B 프라임.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체크하세요. 속도 결정 단계가 어디다? B랑 B 프라임이다. 제일 높은 지점. 그래서 반응물과 촉매의 반응은 촉매가 없을 때의 기존 반응 경로와 다르게, 그래서 그 기존 반응 경로와 다르게를 이미 확인을 한 거야. 여기서 지금 얘가 패러프레이징 지금 된 거라고. 여러 반응 단계, 기존 반응 경로와 다르게 진행. 알겠니? 체크했니? 자,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면 얘 역시나 여러 단계 반응 단계 말하는 겁니다. 그 반응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고, 이미 우리 여기 읽었을 때 그러니까 촉매 안 썼을 때보다 다 낮구나 에너지가. 그래가지고 빠르게 시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요 내용이 그치, 이거 앞에서 확인한 거지라고 하니까
막히는 거 없이 쭉 가는 거지. 앞에서 안 했으면 뭐라는 거야? 또 왔다 갔다 또 해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거죠, 그쵸? 그쵸? 그 요소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촉매 썼을 때에 비해 가지고 안 썼을 때에 비해 가지고 썼을 때 다 에너지가 아래 있으니까 한적이 낮다라는 게 앞에 봤던 그 그래프 그 설명인 겁니다. 이 반응 단계들 중에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속도 결정 단계 반응도 포함되므로 결국 촉매는 전체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예. 결국 촉매를 사용한 공정은 촉매가 없을 때와 달리 활성화 에너지가 낮은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 똑같은 소리죠. 그래서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다. 정리할게요. 자, 반응물이 수소와 질소 분자가 촉매의 표면에 흡착한다 그랬고요. 흡수된 분자들이 각각 무슨 상태? 각각 원자였죠? 원자 상태로 분해됨. 여러 단계의 뭐를 거쳐? 반응 경로였냐? 반응을 거쳐. 암모니아로 전환되고요. 암모니아는 어디 표면에서? 촉매 표면에서 떨어져 기체 생성물이 된다. 오케이.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질소 분자가 촉매 표면에 흡착하여 질소 원자로 분리되는 거 맞고, 반응은 질소 분자가 매우 안정적이어서 활성화 에너지가 가장 높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비례 관계죠, 그렇죠? 얘가 높으면 얘는 낮아야 될 거 아니야. 에너지 낮춰주는 게 빠르게 시키는 거 아니야. xg. 예. 그래서 반응 속도에 따라 전체 반응 속도가 이거 좀 이상해. 그러니까 답은 5인데 무슨 반응인지 말해주려 했는데 이 무슨 반응이 앞에 나온 이 반응이란 말이에요. 맞다고 하세요. 예. 이 반응이라고 말해줘야 더 정확하죠, 그렇죠? 이 반응. 예. 자, 그래서 속도 결정 단계란 전체 속도를 결정하는 특정 반응 단계 B랑 B'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은 반응물과 촉매 반응이 기존의 반응 경로와 다른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거나 쓰면 반응물과 촉매 반응이 기존 반응 경로와 다른 이유, 촉매 공정에서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새로운 반응 경로였냐? 새로운 반응 경로, 그쵸? 반응 경로가 만들어지고, 자, 새로운 반응 단계들의 활성화 에너지는 촉매가 없는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 반응 단계들 중 전체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무슨 단계? 속도 결정 단계. 자, 그리고 촉매는 전체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킨다. 정촉매. 활성화 에너지가 뭐한 새로운 여러 반응 단계를 생성함으로써, 다 그 높은 지점 말하는 거야. 가나다. 아니죠. 낮은이죠, 얘들아. 잠시만. 전체, 그러니까 안 쓴 것보다, 촉매에 안 쓴 것보다 낮은, 그쵸? 낮은 새로운 반응 단계를 생성함으로써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다. 됐나요? 자, 오케이. 또 있어. 아우, 겁나 길어. 자, 생물체 내에서도, 그러면 생물체 내라 그랬으니까 앞에는 생물체 내가 아니라 생물체 외 내용이 쫙 나온 거지. 갔다 오세요. 알겠어? 정촉매, 산화철 쓴 거는 생물체 외부에서 발생했었던 어떤 그런 공정에 대한 설명인 거라면, 지금부터 생물체 내에서도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의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걔를 뭐라 부른다? 효소라고 부른다. 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는 온도나 pH 뭔지 알죠, 여러분들? 산성 정도, 그쵸? 산성 등 환경 요인에 의해 그 기능이 크게 영향을 받는데, 많은 요소는 온도가 35도씨에서 45도씨에서 왜 이래? 여기서 활성이 제일 큰데, 하지만 온도가 그 범위를 넘어서면 오히려 활성이 떨어진다. 뭔 소리냐? 그래프를 그리면 온도고요. 이 활성이라고 치면
쭉 가다가 요 지점이 가장 높은 35부터 45라는 거죠. 그쵸? 무조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점점 찍고 내려간다는 소리죠. 딱 봐도 우리 왠지 알 수 있어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어쨌거나 걔가 녹아버릴 거 아니야. 녹아버려가지고 원래 상태가 아니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런 어떤 그래프를 보일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온도가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 속도가 증가하고 효소의 촉매 작용도 활발해지지만 언제까지? 요때까지. 온도가 일정 범위를 넘으면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 촉매로서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또한 효소는 플러스 그러니까 앞에까지 지금 온도 이야기고요. 여기까지 지금 온도 이야기고요. 여기부터는 pH가 일정 범위를 넘어도 기능이 떨어진다. 효소에 똑같네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온도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pH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똑같겠네요. 예. 자, 그래서 효소의 작용은 효소가 특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데 단백질의 구조가 그 주변 용액의 pH 변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온도가 올라가서 단백질 구조가 바뀌고 pH도 이제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 단백질 구조가 달라져서 똑같이 특정 시점까지 정점 찍고 내려간다라는 소리인 거고 한편이라고 나왔다. 한편의 체크.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편은 의미가 있다고. 앞에 나온 거랑 다른 새로운 화제다. 새로운 화제.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반응 또는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성질적인 어떤 특별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만 반응하거나 극히 유사한 몇 가지에만 반응한다라는 게 특이하다는 소리겠죠. 일반적이면 한 가지 요소가 한 가지 반응에만 반응하지 않겠죠. 여러 어떤 반응에도 다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반응 물질을 기질이라고 하며 그러니까 이 반응 물질의 기질이라는 게 앞에 나왔던 뭐랑 비슷한 거죠? 얘가 질소랑 수소랑 비슷한 거죠. 효소와 기질은 얘가 이제 아까 봤었던 뭡니까? 그 산화철이랑 비슷한 거고요.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공간적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것끼리만 결합되어 반응이 진행된다. 이러한 성질에 의해 효소가 특이적인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을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자, 옆에 채우고 문제 봅시다. 일로 오시면 효소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그쵸? 주로 단백질이고요. 자, 얘랑 얘도 영향 받는다고 했고요. 자, 작은 게 아니라 가장 크다 그랬죠? 기억 니은이죠? 됐니? 그리고 자, 일정 범위를 넘으면 효소의 단백질 구조가 변형을 일으켜. 촉매로서의 기능이 떨어진다. 효소의 작용은 특정 구조를 모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데 유지였냐 아까? 잠시만. 그쵸, 그쵸. 유지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데 단백질 구조가 그 주변 용액의 pH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한 가지 효소는 한 가지 반응 또는 극히 유사한 몇 가지 반응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기질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효소를 이용한 생화학 반응에서 효소와 반응하는 반응 물질이었죠. 그쵸? 반응 물질. 공간적 입체 구조가 들어맞는 것들끼리만 결합한다. 그리고 효소가 특이한 기질을 뭐하는 능력? 특이한 기질을 선택하는 능력. 됐나요? 자, 문제 봅시다. 문제로 오세요. 문제 보세요. 뒤에 걸로 같이 볼게요. 자, 일로 오세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봅시다. 자, 화학 반응 전후의 물질 건우야 그만 봐라.
화학 반응 전후의 전후 물질의 에너지는 반응 중의 에너지보다 높은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잘 들어. 화학 반응 전이랑 후래. 아까 우리 봤던 화학 반응의 예시가 질소랑 수소가 만나가지고 암모니아가 되는 거였단 말이야. 화학 반응 전은 아직 암모니아 되기 직전에 질소랑 수소였던 그 시점이니까 그 그래프상에서 ABC 중에 어디니? 얘들아, 화학 반응 전은 어디예요? 이 중에 어디예요? 여기죠? 그쵸? 중은 어디예요? 여기죠? 화학 반응 후가 여기죠? 그러면 제일 높고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높은 거죠? 그쵸? 그러면 자, A랑 C의 물질 에너지는 반응 중이 B인데 얘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고 해야지. 그치? 1번이죠. 됐니? 오케이. 나머지는 뭐 이상할 거 없어요. 읽어보시고요. 2번. 자, 윗글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B랑 B'은 각각 가와 나의 공정에서의 속도 결정 단계이겠군 이라고 나와 있고 요게 무슨 단계였니? 속도 결정 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지. 그치? 에너지가 제일 높은 단계죠. 에너지 최대죠. 자, 왔다 갔다 해볼게요. 아니 그렇잖아. 이때가 제일 높잖아. 그렇죠? 이상할 거 없고요. 그리고 자, B에 비해 B'에서의 에너지의 크기가 작아. 네,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군. 맞습니다. 아까 에너지를 낮춰서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리고 가나다는 촉매로 인해 발생한 가와는 다른 새로운 반응. 그쵸? 여러 단계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그쵸? 맞죠? 그리고 B'의 에너지의 크기가 나의 다른 단계에 비해 큰 이유는 자, B'의 에너지의 크기가 나의 다른 단계에 비해 큰 이유는 질소 분자가 안정적이기 때문이고 이 질소 분자가 요거를 결정하는 단계였잖아요. 그쵸? 예. 이상할 거 없고 5번 가와 나의 속도 결정 단계는 같은 반응이지만 자,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의 차이가 있겠군. 여기서 어디가 틀린 거야? 같은 반응이 아니죠. 그렇죠? 애초에 같은 반응이 아니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야, 어떻게 얘랑 얘랑 같아? 얘랑 얘랑 값도 다르고 경로도 다른데 같은 반응이 아니죠. 다른 반응이죠. 그렇죠? 그니까 5번인 거라고요. 알겠어요? 같으면 일치해야 돼. 상태가. 같은이 아니라 다른 반응이다. 그래가지고 5번이다. 예. 자, 그래서 아래 정리하시면 반응물의 활성화 에너지는 활성화 복합체보다 낮고 생성물보다 높고 활성화 복합체가 제일 높고요. 생성물일 때가 제일 낮다. 요때가 속도 결정 단계고 요때는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자, 비촉매 과정은 나보다 활성화 복합체일 때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그랬고요. 얘가 작고요. 그러니까 느리고요. 빠르고요. 반응 경로 다르고요. 결정 단계도 다르죠. 그렇죠? 반응 단계도 다르죠. 얘가 없고 얘가 있으니까. 오케이? 3번. 자, 오케이. 그래서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보겠습니다. A에 대한 이해가 아까 어디였니? 마지막이었니? 여기 전체 4분단 전체인데 자, 효소의 기질 특이성은 기질의 pH와 관련된 것이다. 잘 생각해봐 얘들아. pH랑 연관이 있는 건 뭐였어? 잘 생각해봐. 얘랑 연관이 있는 건 기질이에요? 기질이 아니라 pH 여기 나오는 거 아니야? 그쵸. 효소의 활성화 정도랑 관련이 있는 게 pH죠. 거기다 더해서 사실 아까 말했지 내가 이 새로운 화제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질이라고는 앞에 안 나온단 말이야. 뒤에 나온단 말이야. 애초에
얘로 구분을 지어준 거야. 사실 얘를 안 줘도 알 수 있긴 있어야 돼. 알겠어? 기질은 pH랑 관련이 애초에 없다. 없다. 자, 관련이 없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효소의 활성은 그 주변 용액에 그쵸? 온도에 영향받고 pH 변화에 영향받는다고 했고요. 2번이네요. 그러면 2번이네요. 예. 3번 뭐가 틀린지 보겠습니다. 효소가 가진 기질 특이성에 의해 기질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상관없다고 했었고, 자, 효소에 의한 화학 반응에서는 온도를 높일수록 증가가 아니라 특정 시점까지 갔다가 떨어진다 그랬었고요. 생물체 내 화학 반응에서 모든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라고 계속 높일 수가 없죠. 떨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효소 생체 뭐다? 생체 뭐라 나와 있냐? 생체 촉매라고 할까? 생체 촉매? 예. 생체 촉매. 생체 촉매의 역할을 한다. 생물체 내부에서 뭐를 도와? 그 뭐였냐 아까? 화학 반응을 돕는다. 화학 반응을 돕는 생체 촉매다. 생체 내 촉매라고 할게요. 생물체 내부에서 화학 반응을 돕는다. 네. 주로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 입체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온도나 pH 등의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기질 특이성이 있다. 자, 요때 제일 크다. 자, 기질과 입체적 구조. 입체가 아니 잠깐만 공간 잠시만요. 미안 얘들아. 미안해요. 특정 구조네요. 입체 구조가 아니라. 자, 특정 구조. 쏘리. 주로 특정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고요. 미안. 여기가 입체겠습니다. 그 특정 구조가 공간적 입체 구조라는 소리겠죠. 네. 됐나요? 자, 다음 볼게요. 자, 4번 마지막입니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 물질의 분자들이 적합한 반응으로 충돌. 아까 우리 봤었던 충돌 관련된 개념이 지금 여기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유효 충돌이 필요하다. 단위 시간당 유효 충돌의 횟수가 증가하거나 활성화 에너지를 갖는 분자가 많아지면, 얘는 지문에 나왔던 내용이지.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지문에서는 얘는 안 건드린 거죠. 뭔 소리냐면 얘는 어디 나와 있던 거야? 아까 밑주신 얘는 아까 우리가 보지 못했었던 뭐였다? 얘죠. 1번이었죠.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조절해 주는 거. 지문에서 얘가 해명한 건데 보기에서 얘를 이제 언급해 준 거라고. 소모시키려고 하지 않은 거지. 자, 그래서 다시 자, 많아지면 반응 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유효 충돌의 횟수나라 그랬다. 횟수나 플러스 활성화 병렬이에요. 지금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그러니까 얘나 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는 농도, 압력, 온도, 촉매가 있고, 고체의 경우에는 반응 물질의 표면적 또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1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고체의 경우 반응 물질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여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여기서 고민이라는 걸 하셔야 돼. 뭔 소리냐면 이게 내가 봤을 때 그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얘를 판단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를 결정하는 그 이제 해석 능력, 역량인 건데, 얘들아 이거 어때요? 맞아요, 아니에요? 우리 10초만 고민해봐요. 10초만. 고민해. 오케이. 자,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잘 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얘랑 얘나 얘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얘가 있고 얘의 이제 표면적이 있다라 그랬죠? 그쵸? 근데 아래 뭐라 나와 있냐면 고체의 경우 반응 물질의 표면적이 넓을수록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한대. 근데 지문에는 정비 레인지를 준 거야, 안 준 거야? 안 준 거야. 그냥 영향만 준다고 한 거지. 표면적이 올라갔을 때 요 뭡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같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아니면 얘가 내려갈 때 얘가 올라가는지 얘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분명히 뭐라 그랬냐면은 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 그랬지. 솔직히 말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아니라 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알 수가 없다고. 써라. 알 수 없다. 알겠어요? 항상 주어진 거를 주어진 대로만 보셔야 돼요. 아, 내가 뭔가 놓친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 벌써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개꼼꼼하게 읽은 거라고.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하자면 고3 문제고요. 이제 얼마 오래된 문제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한 중상쯤 난이도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여러분들 오늘 숙제로 해오신 그 뭡니까? 조선 그 시간 관련된 지문, 그거는 사실 좋은 문제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정보량만 많아. 기억력을 테스트하는 문제인 거고, 그나마 이게 좀 대가리를 좀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건데 이거조차도 상도 아닙니다. 중상 정도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고3 모의고사 풀 때. 알겠어? 요 정도를 풀어줘야 적어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볼 때 한 2, 3등급은 이제 맞출 수가 이제 있는 게 아닌가. 고3 올라갔을 때. 알겠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예비고일 중상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맞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목표 지점이 이 정도라고. 목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돼. 몇 년 남았어? 2년 반 남았냐? 아니구나. 3년 남았네요. 3년, 그쵸? 3년 남았는데 지금 16살이니까 19살 겨울쯤에 3년 뒤 이 시점이면 거의 지금 타들어가는 시점이에요. 100일도 안 남았겠죠, 그쵸? 어쨌거나 지금부터 진짜 하루하루 매일매일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시면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제발 부디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좋아요. 넘어갈게요. 어디로 오시냐면 문학으로 알아. 문학. 예. 오늘 그 뭡니까? 문법이 별로 어렵지가 않아가지고요. 문학 보고 쉴게요. 자, 문학으로 오시면 어디로 오시냐면 15쪽으로 오세요. 15쪽. 네, 역시나 외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외적 증거를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시에서 시상은, 얘들아, 시상 복습 겸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은 엄밀하게 시상이라는 거의 어떤 교과서적 의미 그리고 학술적 의미는 시인이 시를 쓸 때 그 시를 쓰는 어떤 그런 감상 혹은 이제 어떤 생각이 촉발, 그 생각이 시작되는 그 시점을 시상이라고 하는데 말이 어렵지? 말이 어려우니까 다 필요 없고 그냥 시적 상황이라고 그냥 바꿔서 해석해도 무방하다. 알겠니? 엄밀하게는 시적 상황이 아니지만 시상이라는 거는 시적 상황이라고 풀어서 그냥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도대체 뭔 상황인 건지, 누가 뭐를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시에서 시적 상황, 시상은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요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내가 항상 읽을 때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 우선 제목 보고서 고민하고요. 그 다음에 화자 찾고, 화자가 뭐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말하는지 항상 그 구도를 잡으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니야. 그게 요 소리라고요. 얘에 대한 얘의 태도. 알겠어? 그래서 얘에 대한 얘의 태도를 잡으면 얘가 나오는 거야.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비유가 뭐가 쓰였네. 다시 제목 읽고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화자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대상 분석하시면
하시면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분석을 하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시적 상황이고 여기까지 왔으면 한 50~60%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그리고 다 읽고 주제까지 읽는 게 대략적인 여러분들이 읽는 기준, 읽는 어떤 순서라고요. 배워야 적어. 너무 중요해. 알겠어? 제목 읽고 고민하시고 화자 분석하시고 도대체 얘가 지금 누군지 뭐 때문에 말을 하는지 뭐라 말하는지 그리고 뭐에 대해서 말하는지 근데 지금 무슨 상황인 건지 그 다음에 비유가 뭐가 쓰였는지 상징이 뭐가 쓰였는지 운율을 어떻게 형성을 했는지 보시고 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까지 읽으면 잡히는 거라고. 알겠어? 됐어?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기도 하고 화자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그게 그 소리야. 그러니까 대상이 없으면 화자가 그냥 뭐라고 짓거리는 게 결국에 이거야. 그냥 자, 그래서 화자 자신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되기도 한다. 그래서 가는 고달픈 현실을 견뎌온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야, 생각해봐. 그 대상한테 화자가 뭐라고 말하겠니? 아이고, 네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고달픈 현실을 살아왔지, 어이, 모자란 놈아 라고 하겠냐? 아니면 고달픈 현실을 살아오셔가지고 참 힘드시겠어요. 아,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위로하겠냐? 위로하겠죠? 당연하죠, 그쵸? 이거 보고서 가시는 뭐다? 화자가 얘한테 위로할 거다라고 잡을 수가 벌써 있죠. 보기 읽고서야. 동호야. 그쵸? 그리고 나는 반대야. 고달픈 현실의 직면에 있는 화자 행위를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럼 얘도요. 여러분들 짬바가 있으니까 고달픈 현실을 그냥 좌절할까? 문학 작품이 그런 메시지를 던질까요?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어떤 의지적인 모습을 보여주겠죠. 그쵸?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얘를 극복하는 의지적인 내용이 나오겠거니라고 이미 보기를 보면서 우리가 염두를 할 수 있고 염두를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이게 풀이 순서라고. 그래서 이러한 시상 전개는 특히 시간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얼마나 중요하면 따옴표까지 주고 긴밀하다고까지 주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라는 키워드가 가와 나시에서 중요하다는 소리겠죠. 요 느낌을 가지고 지금 본문으로 오시면 제목 보세요. 꽃구름 속에서라고 되어 있고요. 아하! 꽃구름이라는 거에서 아까 읽은 복이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냐. 시간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꽃으로 알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단서는 뭘까? 물론 우리 읽어왔지만 꽃과 관련된 시간. 그쵸? 계절이죠. 언제죠? 봄이죠. 봄이죠. 그 꽃구름은 진짜 하늘에 막 꽃으로 된 구름이 떠댕긴다라는 소리일까요? 아니죠. 꽃이 막 겁나 이제 많이 핀 어떤 구름처럼 폭신폭신한 어떤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 그쵸? 아까 또 뭐라 그랬니? 화자가 고달픈 현실을 살아온 대상한테 위로할 거라 그랬잖아. 그 얘는 의미하는 바가 뭐야? 고달픈 현실인가? 가 아니라 봄이라는 거는 뭐가 있어야만 봄인 거야. 얘들아, 야, 365일 내내 봄이면 그게 봄이냐? 봄이 아니라 그쵸? 4계절의 순환, 즉 겨울이 있고 여름이 있어야 그 다음 또 가을이 있어야 그 다음 또 이제 봄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이 오시죠? 고달픈 현실을 견뎌온 대상에 대한 위로인 거 아니야. 내용 자체가. 얘가 뭐야? 얘가 고달픈 현실인 거고 얘가 뭐야? 위로겠지. 에이? 뭐다. 화자는
고달픈 현실을 살아온 대상한테 꽃구름 속에서 뭐 쉬어라, 뭐 여기 좀 이제 뭐 이렇게 뭐 쉬어라, 뭐 그런 말 하겠거니 라고 벌써 지금 본문 읽지도 않고 복 읽고 제목 읽고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린 거고, 이런 거를 평소에 연습을 하셔야 시험 볼 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80분 45문제 시간 부족하다, 아침에 잠도 안 깼는데, 알겠어요? 평소에 하셔야 돼요. 평소에. 알겠니? 제발 볼게요. 그래서 자, 꽃바람 마을마다 훈훈이 불어오래요. 꽃바람 불어오래요. 그럼 빨리 봄이 오길 지금 얘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라고.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반복되고 있구나. 반복돼서 강조하고 있고 우열 만들고 있구나.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이 지금 뭐야? 들어가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금 불어와라, 명령형 어미 쓰고 있는 거구나 라고 잡아가는 거고요. 화자, 대상, 상황 잡은 다음에 복사꽃, 살구꽃. 복사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 얘들아.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은 복숭아꽃이야. 복숭아꽃. 어휘 항상 중요합니다. 어휘. 네. 하나 쓰고 있어요? 써야 돼요. 자, 화난 속에서, 자, 화난도요. 자, 얘는 뭐예요? 시적 허용이에요. 화난의 시적 허용이에요. 왜 쓰는 거예요? 이거 읽고서 독자가 아니 시인이란 놈이 맞춤법을 틀리네? 모자란 놈인가? 뭐가 됐건 어쨌거나 뭔가 틀린 거 보고서 뭔가 이상해 라고 여기에 시선이 더 머무는 거 아니야. 강조의 의도가 있는 거지. 강조. 시적 허용을 쓴다라는 건 결국에. 준혁아 듣고 있니? 그쵸?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자, 화난 속에서 구름처럼 꽃구름 화난 속에서. 그쵸. 또 반복되죠. 꽃가루 흩뿌려 마을마다 진한 꽃향기 풍겨라. 아하, 요런 식으로 구절을 반복시키기도 하고 동일한 동일한 종결 어미를 반복해서도 지금 얘가 운율을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려 한겨울에 요게 이제 고달픈 현실을 버텨온 대상에 대한 설명이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 말조림표 통해 가지고 여운 남기는 거고요. 서러운 이야기 또 반복되고 다 까맣게 잊고 고달픈 현실에서 겪었었던 고통을 잊고서 꽃향에 취하여 아득하니 꽃구름 속에서 쓰러지게 하여라. 똑같이 시적 허용 나비처럼 쓰러지게 하여라 라고 했으면 뭐 별 내용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고생한 어떤 그 시적 대상들한테 이제는 이제 봄이 왔으니까 꽃밭에서 이제 좀 편히 쉬어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위로를 던지고 있는 그런 시다. 자, 본문 문제 보겠습니다. 뒤로 오세요. 같이 볼게요. 화자가 봄날에 핀 꽃에 뭐라 그래야 돼? 향기라 할까요? 향기가 바람을 타고 마을에 퍼지는 상황을 떠올림. 추위와 주림에 시달려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을 위로한 뭐에 취하기를 바래? 꽃향기? 봄날의 꽃향기를 맡으며 지난날의 서러움을 잊기를 소망함. 별거 없죠? 자, 아래 문제 보시게 되면은 자, 가랑 나의 공통점인데 복합적으로 작품 2개 나오면 가나 다 읽고 풀면 기억 안 난다. 가 읽고서 가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먼저 쳐야 돼. 그럼 가로만 보시게 되면은 동일한 식구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미 확인했으니까 맞죠? 서러운 이야기 말고 또 뭐가 반복된다고 해야 되는 거지? 쓰러지게 하여라? 쓰러지게 하여라면 되겠네요. 쓰러지게 하여라. 오케이. 아직 나 안 읽었으니까 제끼고요. 서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이러니? 자, 서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준혁아. 없었죠. 그쵸? 설이 없었고요.
그리고 명령형 어미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화자의 시선의 이동에 따라 이거 내가 몇 번이고 보여드렸어. 우리 청로를 읽었을 때 먼 산 나온 다음에 느릅나무 나오고 청로를 눈 나오고 청로를 눈에 비친 구름까지 나오고 그게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거였지. 여기도 그런 거 있어 없어 그러면? 경수야 있을까 없을까? 문 열렸니 여기 혹시?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동우 있어 없어? 그쵸 없죠? 시선의 이동 없어요? 없고 뭐 점층이야 뭐 우리 많이 했습니다. 일단 우선 여기 우리 니네 다 시험법이었었죠. 우리 김춘수의 꽃도 그런 거 점층법이었었고 그리고 경수랑 뭐야 건우도 시험법이었잖아. 김춘수의 꽃 그쵸? 그런 게 점층법이죠?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5번 반어 거짓말 I'm so sorry but I love you 거짓말 있어 없어 준혁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오케이. 자 여기까지 없어가지고 사실상 이 가만 읽고서 3개 제꼈습니다. 옛날에 막 진짜 한 1, 20년 하여튼 뭐 10몇 년 전에는 이 문제를 잘못 만들면 가시만 읽고서 바로 답 나오게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았었는데 요새는 없습니다. 요새는 다 읽고 문제 풀게 하는 게 좀 요새 스타일이니까 기억하시고 가시만 읽고서 2번 문제를 한번 제껴 보시면 1번 가에서 서러운 얘기를 잊고 꽃향에 취하여 쓰러지게 하여라 는 것에는 시적 대상이 지나온 시간을 잊고 그쵸 그 힘들게 견뎌온 시간을 잊고 여기 고달픈 현실 여기 요거를 잊고 꽃구름 속에 안기기를 바라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위로하려고 한 거니까 그쵸. 그리고 2번 제끼고 3번 가에서 한겨울에는 시적 대상이 견뎌온 고달픈 현실을 그쵸 맞죠? 이상할 거 없죠? 여기까지 맞죠? 그리고 자 4번 가에서 화자는 시적 대상이 서러운 얘기를 다 까맣게 잊기를 바라고 있다. 오케이. 그리고 자 마을마다 꽃가루 흩뿌린다는 것은 고달픔을 부각하는 건데 얘는 겨울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얘는 뭐야? 봄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야? 매칭이 안 되죠? 그쵸 매칭이 안 되죠. 지금 답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바로 나오네? 가만히 있고서 바로 나오네? 그쵸? 얘는 제낄 수가 있겠냐? 답 5번이죠 그쵸? 5번. 그리고 가의 기억이 뭐였냐면 가의 기억이 얘죠 그쵸? 꽃바람 말보다 후둔이 불어오라 인 건데 야 마을이잖아요. 마을이니까 도시라고 할 수는 없죠. 시골이죠 시골. 혹은 향토 혹은 토속 하강 이미지 이런 거야. 관이 내렸다 눈이 내린다 같은 건데 불어라에 내려가는 게 있어 없어 동적 이미지 움직이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얘는 있다고 할 수 있죠. 바람이 지금 부는 거니까 그쵸? 애상적 이미지 슬픈 겁니다. 없어요? 이거 알 수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수직도 아니죠. 말 그대로 수직은 뭔가 딱 직교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돼. 오케이 좋습니다. 그 얘도 요것만 읽고도 답이 나오죠. 낫이 읽고 빠르게 마무리하고 쉽시다 얘들아. 자 낫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제목이 새벽 편지 아니야? 똑같이 얘들아 새벽을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랑 뭐가 있으니까 새벽이다? 밤이 있고 아침이 있으니까 새벽인 거지. 그리고 이미 우리 보기 읽을 때 얘는 나시는 화자가 그 뭐시기 뭐요? 그 고달픈 현실을 이제 곧 마주하고 있는 직면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뭔 느낌인지 보이지 않냐? 새벽 편지라는 거는 얘가 뭐 새벽에 깼는지 어쨌는지 일어나서 좀만 있으면 출근, 좀만 있으면 학교 하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일 거고 요게 마주하고 있는 어떤 그런 고달픈 현실이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 볼게요. 자, 그래서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나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사랑에 뭔가 결핍이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화자는 어떤 인물이다?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인물이니까 새벽에 깨가지고 별 보면서 센치해지고 있는 거겠지. 예. 자,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 정령이라는 거는 뭐 요정 혹은 영혼 뭐 그 정도로 바꿔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진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깬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고요한 그 시각에 아름다움을 새벽에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 되겠다. 왜? 돌아올 아침부터 뭡니까? 고통이 시작이 될 테니까. 예, 힘들 거 아니에요? 일이 됐건 공부가 됐건. 이제 밝아올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뭐 그 아침의 고통이, 그 다음 날의 고통이 고통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날이 밝아온다는 희망, 살짝 아침의 양가적 속성 아니겠어요? 아침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양가적 속성. 자,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예, 긍정, 부정. 자,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스매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더라. 그래서 요것만 체크합시다. 요것만. 수미상관이죠? 됐어요?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고 마무리 합시다. 자, 뒤죠, 얘들아. 그쵸? 요거 있으니까 답은 1번으로 나오고 설이 없고요, 명령의 어미 없고요, 얘도 시선 이동 없고요, 점층 없어요. 별 보고 있죠. 별. 됐니? 빈칸 어딨죠? sorry man. 자, 편지를 쓰기 위해, 네, 편지를 쓰기 위해 새벽에 깨어나 화자가 뭐를 보고 있다? 별을 보고 있다. 별. 그리고 뭐와 희망이 넘치는 세상이 오기를 소망한다? 뭐였냐 아까 그 사랑인가요? 사랑. 얘는 고통이죠. 얘는 뭐죠? 새벽에 별을 보며 느낀 미래에 대한 뭐? 희망? 그리고 2번도 보시게 되면은 나에서 이 세상에 희망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는 것에는 고달픈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가 드러나 있겠군. 답 나왔잖아, 그쵸? 맞고요, 그쵸? 얘랑 얘도 뭐 이상할 거 없고요. 이상할 거 없고, 여기도 화자의 고달픈 현실 속에서, 화자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의지적 어떤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 벌써 우리 보기를 통해서 상당히 내용 파악을 거의 한 90% 하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5번 보시게 되면은 나에서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화자가 희망을 지향하고 있음. 그치? 지향이랑 지향도 제발 좀 구분 좀 하시고, 그리고 꽃향에 취해 뭐 고통이라고 할까? 고통을 잊기를 바란다. 화자는 뭐를 부각한다? 마을마다 꽃가루 흙 뿌린다는 것은 시적 대상의 고달픔을 잊고 평화로운 봄 기운을 누리기 바라는 화자의 소망이라고 할까요? 소망. 예. 됐니?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 아까 그 정령들 그 지문인 건데 향토랑도 관련이 없어. 시골스러운 느낌인 거니까. 상승도 아니야. 잠들고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정적인 거 맞죠. 3번이죠. 잠들고. 그리고 환상적 이미지는 맞을까 아닐까? 이게 맞습니다.
정령 때문에 맞은 거예요. 정령 때문에. 됐어요? 오케이. 그리고 쉬었다가 문법